정시의 사주명리 166강은 12운성의 병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병지는 최고봉인 제왕의 시기를 지나고 또 실속을 차리는 세지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나 병지는 인신사의 역마와 자오묘유 왕지로 이루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운성 중의 병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병지입니다. 장생지에서 태어나 목욕지와 관대지를 지나 걸록과 제왕의 최고의 시기, 제왕 최고의 시기를 지나고 하강의 기운이 시작된 세지에서 하강의 기운이 시작되는 세지를 접어들어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선 이 병지는 한평생의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병든 단계이지만은 병들 병자죠. 병든 단계이지만은 12운성이 나아가는 대운의 시기나 대운의 시기나 해당하는 원국의 시기에 따라서는 이 병의 단계가 병든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역마의 단계로 활동하여야 할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간별 병지를 보면은 간목의 경우는 여름의 초입인 사화를 보아서 병지에 들게 되고 여름의 초입인 사화입니다. 그러나 음간인 을목은 이와는 반대로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 깊은 자수를 보아서 병지에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양간과 음간은 정반대에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화와 무토는 가을의 초입인 신금에서 병지에 들고 정화와 기토는 또 병화와 무토와는 반대로 봄이 무르익는 묘를 보아서 병지에 듭니다. 그리고 경금은 겨울의 초입인 해수를 보아서 병지에 들고 신금은 겨울의 반대인 한여름인 오하를 보면은 병지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수는 봄의 초춘인 인월의 병지에 들고 또 수로서 음간인 개수는 봄이 아닌 가을에 무르익는 6월이 되면은 병지에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병지도 양간이 역의 기운에 있습니다. 역의 기운에 있고 병신, 일주, 무신, 그리고 정묘, 기묘, 임인, 계유는 일지의 병지를 놓은 일주가 되겠고 놓을 수 있고 갑을목과 그리고 경신금은 일지의 병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2운성에서 병지에 해당하는 역마와 그리고 12신살로서 삼합에 해당하는 역마를 비교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다시 관련되는 이 삼재에 대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으로서 각 일간별 병지를 역마로 보는 경우는 각 일간별로 갑월병정, 무기, 경신, 인계 각 일간별로 천간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12신살에서는 띠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삼합에서 각 띠별로 역마를 보는 경우는 국에 따라서 지살과 역마살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즉 해묘미의 경우에 세 개가 합쳐서 지살과 역마살은 각각 세 개가 각각 동일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띠를 기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호술의 경우 지살은 인이 지살이고 또 역마살은 신이 역마살이고 위에 해모미의 경우에는 해수와 충하는 사화가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유축, 즉 지지에서는 그러니까 연지입니다. 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지, 띠에 해당하는 것이 사유축일 경우에는 사화가 지살에 해당하고 사화를 충하는 해수가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진 띠의 경우에는 즉 원숭이 띠, 쥐띠, 용띠의 경우에는 신금이 즉 지살에 해당하고 신금이 지살에 해당하며 또 신금을 충하는 임목이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으로 지살과 역마살은 삼합의 시작해를 지살로 하고 즉 해묘미 삼합의 시작하는 해묘미니까 해가 시작되었으니 해수를 지살로 보고 시작하는 해를 전부 지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인이 시작되고 해가 시작되고 사화가 시작되고 신자진 경우에는 신이 먼저 시작되니까 이것이 지살로 보고 이 지살을 충하는 자를 역마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해 충돼서 역마, 그리고 인신 충돼서 역마살, 신금이 역마살, 사해 충되니까 해수가 역마살, 즉 사유축일 경우입니다. 사유축 띠의 경우에. 그리고 신금은 인이 충을 하니까 역마에 해당하는데 이는 즉 신자진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신금이 지살이고 또 신금과 충하는 임목이 역마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마살을 덜삼재라고 하고 이 역마살을 사화를 덜삼재, 삼재가 들어오는 해로서 덜삼재라 하고 역마살에 해당하는 방국의 봉기를 눌삼재라 하는 것입니다. 사화의 방국은 사오미가 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방국을 형성하는 오화가 사오미에서 오화가 눌삼재, 즉 중간삼재라는 것입니다. 중삼재라는 것입니다. 중삼재라고 이걸 육해살이라고 합니다. 육해살. 중삼재는 육해살이라 하고 오화가 그러니까 해묘미의 경우에는 육해살이 오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육해살에 해당하고 방국의 마무리 해를 날삼재라 하고 이는 화계살에 해당합니다. 사오미 그러니까 여름의 이루는 방국이죠. 그래서 마지막 방국을 대는 미토가 화계살이며 이는 해묘미에 해당하는 화계살이라는 것입니다. 사오미 해에 이가 지금 삼재가 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오미 해에 사오미이죠. 사오미 해에 목명에 해당하는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의 사람이 돼지띠, 토끼띠, 또 양띠, 즉 목명이 되겠죠. 사람이 삼재에 해당하는 이유는 미토에서 목기를 임묘시켜서 이 미토가 목기를 즉 목이 자기의 전체를 이루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목기를 미토에서 임묘를 시킨다.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임묘시켜서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삼재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보면은 신유술해에는 화국인 범말 개띠가 술에서 화의 인묘로서 힘이 빠지기 때문이며 호랑이, 말띠, 술, 개띠는 신유 술에서 삼재가 되는데 이 술인 즉 화를 묘에 가두어 버려서 화기를 힘을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에 든다는 것이고 똑같이 해자 축년에는 뱀띠와 닭띠와 소띠가 삼재에 들고 또 인묘진년에는
진년에는 원숭이, 쥐띠, 용띠가 인묘되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삼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오술의 화기운이 병드는 신금은, 이 신금의 자리는 오히려 수기운인 신자진이 태어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리이며, 사유축으로서 금기운이 병이 되는 이 해수는, 즉 금기운은 경금의 자리가 해수에서 병이 되는 자리인데, 이 해수는 즉 목기운인 해묘미가 오히려 태어나는 자리이기도 하며, 신자진해서 즉 수기운 임수가 병이 드는 임목의 자리는 오히려 또 화기운인 인오술이 태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해묘미 하여서 목기운이 병드는 사화의 자리는 또 오히려 금기운인 사유축하여서 사유축이 태어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지는 새해 가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는 역시 역마살의 자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이동하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또 병지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여 지내는 시기이며, 외부의 힘에 대항하면 다치기 쉬운 것으로서 그것이 곧바로 병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병지는 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채우려다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시기가 바로 이 병지의 시기입니다. 병지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지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때가 바로 이 병지입니다. 그리고 병지에서의 정신력이나 그 정신 활동은 무엇을 하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병지는 보험금이나 지원금, 후원금 등 대가성이 없는 돈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십성별로 병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비급이 병지에 놓이면 형제와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는 서로가 돕는 관계에 있지만은 마음뿐으로서 실제로 행동하기에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비급의 병지는 안타까운 마음만 작동할 뿐입니다. 또 식상의 병지에 놓이면은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문학과 예술가, 종교가 등에는 좋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불안해지는 시기가 되고 계획하고 약속했던 일에는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실제적인 일에는 추진력이 잘 붙질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의 출산 계획마저도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재성이 병지이면은 재성이 약화되어서 내가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을 일으켜서 큰 일을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성이 병지에 들면은 돈의 흐름은 좋지만은 바깥으로 돌고 도는 돈이라서 실리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이때 욕심을 부린다면은 재물에 병이 들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친이 연로한 경우라면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해외나 멀리 원행을 하는 시기이고, 배우자의 건강이 불미하여 왔다면은 회복되는 때이고, 장년기에 접어들었다면은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병지에 들면은 보편적으로는 좋은 자리로 가기는 힘든 때이지만은 여지껏
압박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병지에 접어드는 때는 벗어날 운입니다. 이 병지는 사람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일하면 좋은 시기로서 이때는 노사 업무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행정을 하는 총무부서나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면 좋습니다. 기술직이나 연구직에 종사한다면 결과를 보기 힘든 때로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남친이 없던 사람은 남친이 나타날 수 있고, 남친이 있는 경우는 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혼의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력이 불안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며, 남명의 경우는 크게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병약한 경우라면 차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식의 주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성이 병지로서 일지에 자리한다면 고부 갈등이 변하는 시기이며 모친의 건강은 불미해지는 시기입니다. 인성의 병지는 도시 계획이나 시대의 변화 등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가치가 변할 수 있고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처분되기도 합니다. 병지의 시기에 고집을 부린다면 피해가 커지는 시기이고, 병지는 또 자기 개발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는 병지에 관한 또 다른 특성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병지에 자한 육치는 고치기 힘든 습관이나 결점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성이 병지에 머물면, 병지에 있다면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고민거리가 관성에 관한 것이 되고, 재성이 병지에 머물면, 병지에 있다면 배우자나 아니면 돈에 관한 것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인성이 병지에 들면은 배움에 관한 항마로서 번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민거리는 병지와 생지가 충월하는 생지의 운에서 이 고민거리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병지를 충하는 생지의 운에는 실제로 아픈 사람의 경우에는 병이 회복되는 시기로서 오행의 생극 재화에 따라서 해당하는 육신의 변화를 알 수 있지만은 명조의 구성에 따라서 역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역극이 일어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여명인 경우에 임인일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니다. 임인일주는 자식이 병지에 놓인 경우입니다. 임수가 임목을 볼 때는 병지에 놓인 경우입니다. 병지에 놓인 경우로서 실제로 그 자식이 병약한 경우라면은 장생지의 신년이 와서 운에서 장생지에 해당하는 신년이 와서 인신충이 일어날 때입니다. 인신충이 일어날 때에 그 병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행의 생극재화로 보면은 건극목을 하여서 자식의 병이 오히려 깊어지지만은 신금이 목을 극하면은 오히려 병이 깊어지지만은, 그러나 인오의 삼합을 이루거나 명조에서 인오로서 이루어진 삼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인묘의 방국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인목과 묘의 인묘진의 방국을 이루는 경우는 오히려 신금이 와서 인신충이 일어날 때는 인목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을 하는 신금이 일단 더 역극을 당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많은 목이 금을 극하여서 자식의 건강이 회복되는 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병지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지에 있는 병은 선대가 빈곤하여선과 그리고 가정의 우환을 의미하기도 하고, 월지에 있는 병은 부모의 덕이 박하고 소극적이며 또 신경이 쇠약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지에 있는 병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신병과 관련이 있거나 배우자와 인연이 약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지의 병은 자식과 인연이 박하고 말년에 파란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병기는 대체로 힘든 시기이며 고통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또 외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힘든 고통과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역마가 동하는 것으로서 이동과 원행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병지는 자신의 뜻이 모두 드러나 완벽하게 실현되는 시기가 병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되어 바꿀 수 없는 습관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여 병들어가는 것이며 다음 단계인 사지로 흘러서 작별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지로 가기 전 병지는 기력은 고갈되었지만은 산전수전 모두 겪은 것으로서 지보는 뛰어나지만은 실행력은 부족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때때로 공상과 그리고 망상을 하기도 하며 자선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이 병지는 변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다정다감하기도 합니다. 무신과 계유의 병지에 놓인 일주는 해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정묘와 기묘, 계유의 병지를 깔은 일주는 극히 소극적이며 일의 마무리가 좀 부족한 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신과 병신과 이민, 병지를 깔은 일주의 경우에 여명이라면은 진취성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한 편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재성이 병지면은 시력이 약해질 수 있고 재산이 쇠락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관이 병지에 든 경우는 혹여나 관의 간질 증상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식상의 병이 들면은 식도나 소화기관이 약해질 우려가 있겠습니다. 병지의 직업으로는 의학사, 간호사, 침술인, 심리상담가, 그리고 역술인, 멘토, 탐험가나 헬스업, 여행가, 메이크업, 수리업, 교정인, 양조업 등이 적합한 직업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66강으로 12운성의 병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